자, 이번 시간은 이제 기본서 118페이지 취득세 중과세율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취득세 세율은 표준세율에 따른 세율의 특례가 있고 이제 중과세율, 중과세율의 적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율을 무겁게 적용된 규정은 크게 두 틀이 있는데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 내세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 규정과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에 다른 중과로 크게 구분이 됩니다. 그럴 때 과밀억제권용 내세 취득에 중과에 있어서 그 중과세율의 틀을 한번 보면은 크게 두 틀이 있는데 표준세율,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의 2배, 2배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세율, 표준세율의 3배, 3배가 적용이 돼서 중과기준세율, 기준세율의 2배, 2배가 적용이 되어지는 규정. 다음에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는 표준세율,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 중과기준세율의 4배, 4배가 적용이 되어집니다. 그럴 때 중과기준세율 하면은 2% 1000분의 20으로 규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1000분의 22%의 4배가 되니까 굳이 말하면 4% 합한세를 적용한 세액으로 부과된 규정이 있죠. 표준세율에. 그다음에 표준세율의 3배를 해서 역시 중과기준세율은 2%죠. 2%. 이럴 경우에 이 적용된 세율이 역시 4%가 되겠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를 해서 4%를 뺀 세율을 적용한 세액으로 부과된 규정이 있겠죠. 다음에 사치성의 취득에 있어서는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세율이 2%죠. 4배가 되기 때문에 8%의 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럴 경우 사치성 등에 대한 중과 규정에 표준세율의 4%를 합해서 적용한 규정에 있어서는 크게 보면은 본점 또는 주사무소, 본점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중과. 두 번째, 공장, 신증설, 신설 또는 증설, 신증설에 따른 사업용 과세 물건에 대해서 중과가 적용이 됩니다. 다음 표준세율의 3배를 해서 4%를 빼서 적용된 규정에 있어서는 대도시 법인의 설립, 법인 씁시다. 대도시 내 법인의 설립이라든가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
부동산 취득에 있어서의 중과. 자, 그리고 공장 신증설. 공장 신증설에 따른 부동산. 부동산 취득할 경우에 중과세율로 구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사치성 재산의 취득에 있어서 사치성 재산의 취득하면은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취득세 중과 규정의 틀을 잡아드렸죠. 뭐 보는 순간에 아마 아찔할 겁니다. 뭐 이렇게 취득세를 무겁게 적용하는 중과세율의 틀을 봤을 때, 자, 그러면서 좀 정리를 할 때 아무래도 사치성 재산에 초점을 두지만은 과밀억제권역 내세 취득도 좀 정리를 할 때, 먼저 과밀억제권역. 과밀억제권역은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면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서 서울특별시, 서울을 위주로 한 16개시, 서울 우리 인근에 16개시를 대도시라고 그래서 과밀억제권역을 줄여서 대도시라고 하는 겁니다. 대도시. 그래서 규정 자체가 수도권 정비계획법 규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을 말하니까 이걸 줄여서 그냥 대도시라고 그래서 이렇게 대도시란 표현을 쓰기 때문에 가끔 혼돈을 하는데, 부산광역시는 우리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과밀억제권 내취득의 중과가 있어서 대도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부천시라든가 광명시는 대도시 범위가 되거든요. 그 이유는 취득세의 중과 취지가 과밀억제권역 내세 취득의 중과는 수도권의 인구 집중 억제를 하기 위해서 중과가 적용된 취지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수도권 인구 집중의 억제를 심가하기 위해서 중과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부산이라든가 대구 등의 인구가 들어가고 공장 등 들어가면 더 쌍손 들고 환영하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중과의 취지를 생각을 해서 과밀억제권 내세 취득은 수도권 인구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중과를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 대도시라는 범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을 말하지, 일반적으로 대도시는 인구 50만 이상을 대도시라고 하거든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과밀억제권 내 취득이라는 대도시임을 좀 알고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런 수도권 인구 집중의 억제를 위해서 중과가 적용되는데, 그런다 할지라도 중과가 안 되는 제외 지역이 있겠다. 왜? 수도권도 줍니까?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중과가 안 되는 이 지역에 있어서 산업단지가 있습니다. 산업단지, 그 다음에 위치 지역이 있고, 그 다음에 공업지역이 있습니다. 국토법상. 그래서 산업단지, 산지법에 대한 산업단지 위치 지역에 있다거나 공업지역 안에서의 취득에 대해서는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제외. 그래서 이 제외 지역도 하나 정리를 했고, 그러면서 수도권 인구 집중의 억제라 할지라도 이런 중과가 안 되는 제외 규정에 제외된 업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도시형 업종, 업종이라든가 도시형 공장이 있습니다. 도시형 업종, 도시형 공장에 대해서는 중과 대상서
제외된 경우가 된다. 그래서 과밀역정은 내세 취득의 중과는 상당 규정이 많은데 이랬을 때도 산업단지 입추적 공업적 줄여서 산유공이라고 하거든요. 산유공은 제외가 되고 자 형만은 나오고 없다. 도시형. 도시형 업종 공장은 중과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경우가 된다. 이렇게 틀만 잡아도 시험적으로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과밀역제권 내에서 이제 자, 큰 틀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 있죠. 그래서 본점과 주사무소, 자, 사업용 부동산 취득이지 지점이라든가 분사무소, 사업용 부동산 취득은 중과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업용 부동산 취득에 자, 표준세율 플러스 4%가 적용되는 본점과 주사무소가 되죠. 그래서 본점, 주사무소니까 본주 이렇게 자주 해보세요. 본주, 벙제르. 앞으로 인사가 되죠. 그래서 벙제르만 중과 대상이 된다. 그래서 어제 우리 마라톤의 봉주가 상당히 인기를 끌고 있죠. 벙제르. 그래서 중과 대상은 본점 주사무소만 된다. 근데 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취득이 되죠. 그런데 자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공장 신증설입니다. 공장 신증설에 있어서 표준세율 플러스 4%짜리도 있고 표준 3배에서 4%를 뺀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 신증설까지 갔죠. 그런데 자 사업용 과세 물건이라고 그랬고 자 부동산 그랬죠. 그러면은 사업용의 과세 물건에는 공장용 건축물 땅에 부동산도 있고 공장용 차량 기계 장비도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자 표준세율의 3배를 표준세율의 3배 4%를 뺀 경우는 부동산이죠. 그런데 표준세율의 4%를 더해서 적용되는 경우는 부동산이지만 차량 기계 장비가 있잖아. 부동산이 공통이 될 수가 있잖아요. 공통. 그래서 이런 규정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공장의 부동산 이렇게 자, 여기 위아래가 있죠. 위아래 있기 때문에 동시에 적용될 수가 있죠. 그러면 동시에 적용될 경우는 둘 다 따로따로 적용하지를 않고 자, 한번 세율틀을 보니까 표준세율에 자, 4% 더했고 3배에서 4%를 뺐죠. 그러면 더하고 빼니까 둘을 한번 동시 생각하면 없어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자, 동시 적용이 되면 표준세율의 3배만 적용이 되는 3배만 적용이 되어진다. 동시 적용이 될 때 3배가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한편 이제 그래서 시험적으로 혹시라도 나오면 공장 신증세에 따른 규정이 나왔을 때 중과 규정 틀을 봐야겠죠. 나올 확률이 거의 드문데 왜 잘못 언급했다가 오류성이 있으니까. 그랬을 때 혹시 나왔을 때 사업용 과세 물건으로 나오면 표준세율 플러스 4%. 자, 지금 굳이 부동산만 이렇게 언급했다면 3배를 적용해서 4%를 뺀 경우로 이렇게 구분을 좀 하셔라. 단순하게 뭐 확률 별로 없다고 그랬습니다. 중과의 의미를 묻는 거지. 그래서 동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는 3배에서 4%를 뺀 경우에 대도시 법인의 설립, 지점의 설치, 대신에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도 중과 대상이 됩니다. 그랬을 때, 자, 이 법인의 설립 등에 따른 또는 설치, 전입에 따른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자, 3배를 적용해서, 자, 4%를 빼서 적용하는데, 이 대도시 법인의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인데, 이 부동산이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주택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부동산이 사치성 재산이 될 수가 있죠. 그러면 사치성 재산이 될 경우에 동시 적용이 되죠. 이렇게 동시 적용이 됐을 때 됐을 경우에 따로따로 적용 엄청난 부담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동시 적용이 되면 들어보세요. 표준세율의 3배에서 4%를 뺐고 표준세율의 8%를 더했죠. 그러면 4% 빼고 8% 더하니까 이걸 둘을 고르면 4% 남쳐서 동시에 적용할 경우에는 표준세율의 3배에서 플러스 4%만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 적용이 되어진다. 그래서 표준세율 3배는 놔두고 4% 빼고 8% 더하니까 4% 남죠. 그래서 표준세율의 3배에서 4%가 더해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동산에 대해서 사치성 재산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주택이 있습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원래 주택에 대한 세율이 유상거래로서 표준세율에 1%짜리, 2%짜리, 3%짜리가 있죠. 그러면 1, 2, 3%에 이런 적용될 경우에도 중과를 한다 할지라도 이 세율의 세율의 표준세율이 되기 때문에 8%를 더하고 또는 고급택은 적용되지 않는데 전입에 따른 주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밀억제금의 법인에 설립된 부동산이 주택 1, 2, 3%의 주택에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대해서는 표준세율의 3배 4%를 플러스를 한 게 아니라 표준세율 플러스 중과기준세율에 곱하기 6배가 적용이 되죠. 그러면 중과기준세율 하면은 2%죠. 그럼 2%에 6배 하니까 12%가 되죠. 12%. 그래서 표준세율에 12%를 합한 세율로서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2016년도 신설 규정에 해당이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동시 적용될 규정에 페이지 118페이지 하단에 박스 처리가 나왔죠. 그 박스 처리 내용에 대한 틀도 확인 한번 해드려 봤습니다. 그래서 사치성 재산의 취득과 더불어서 좀 더 구체적인 범위로 하겠지만은 취득세 중과 규정의 틀은 이렇게 확인해서 정리가 돼야겠죠. 그래서 아마 동시 적용이 좀 힘들어서 그러거든요. 그럴 때 중과세율의 틀을 좀 잡고 있어야지 그 말은 규정의 틀을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정리세가 과밀억제권 내에서 119페이지에 한번 확인 문제 18번 간단히 보고 한 번 더 정리할 텐데 18번 봐보세요. 119페이지에 표준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 중과된 경우는 모두 몇 개가 되냐? 그 말은 표준세율의 중과기준의 4배 100분의 400 4배를 합한 세율이 적용되는 사치성 재산을 한번 찾아봐라. 첫째, 임직원 등이 사용하는 법인 소유 별장이죠. 별장 되네요. 골프장 되죠. 고급 주택 되죠. 고급 오락장 되죠. 그런데 다섯 번째,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본점으로 사용하는 사업용 부동산은 표준세율 플러스 4%짜리지 8%짜리가 아니죠. 그래서 4개가 되는 겁니다. 4개가 되겠다. 그래서 이 교재제는 과밀억제 안에 취득의 중과 규정에 전체 틀 한번 설명했는데
뭐 교재에 자 119페이지에 더하기 나와 있죠. 더하기에 과밀억제권역은 서울, 특히 인천 등의 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16개시가 나오죠. 자, 한번 넘겨보시면 자 공장의 증가, 네 번째 공장의 범위가 나오죠. 공장의 범위에서 뭐 500제곱미터를 따지는데 우리가 중가 공장의 범위는 500제곱미터 이상 공장 한번 들어놓은 것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1페이지에 자, 이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3배를 해서 2%를 뺀 경우가 적용이 되죠. 자, 이럴 경우에 자, 특히 자, 좀 내려보면은 도시형 업종이 제외가 되고 그러면서 법인이 있겠죠? 법인이 사원의 분양이라든가 임대용으로 직접 사용처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도 해당 서열을 적용함에 있어서 구분 좀 하세요. 그래서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서 법인이 사원에 있습니까? 자, 우리가 분양이나 임대를 목적으로 직접 사용할 경우에 대해서는 자, 해당 세율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법률로 정하는 규정도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뭐 나머지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내용들 좀 구체로 좀 하는 것보다 제가 정리한 내용 틀에 만약에 본 시험에서 과밀억제권 내에서의 취득의 중과에 대한 문제를 만약 난이도를 가려고 내려면 상당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나온다는 게 아니라 이런 데 너무 집중해서 정리형보다 지금까지 우리 본 시험에 나온 영향을 보면은 기본 틀 쪽으로 나오니까 이런 걸 정리하면서 오히려 사치성 제한에 대한 먼저 규정을 더 확인하는 데 유용성이 있어서 124페이지 봐보세요. 이제 자, 사치성 재산에 대한 취득의 중과 규정이 있죠. 그래서 사치성 재산 한번 봐보죠. 자, 사치성 재산의 취득의 중과에 있어서 뭐 순서는 아니지만 별장이 나오죠. 별장, 그다음에 골프장이 나오죠. 골프장 자, 나오고 다음에 고급 자 교재 흐름대로 자 고급 오락장이 나오죠. 오락장, 그다음에 고급 선박이 나오죠. 선박, 그다음에 고급 주택이 나오겠다. 주택이 나오겠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암기틀을 잡아서 정리할 수가 있는데 자, 뭐 정리틀을 해서 구분해 가면서도 자, 별장, 골프장, 고급 오락장, 고급 선박, 고급 주택 그랬죠. 그래서 별골 오선주, 일명 오선주, 성은 오수 이름이 선주다. 오선주는 별골이다. 그래서 별골 오선주 이런 틀로 잡아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별장부터 하나씩 정리해 가겠지만은 이 사치성 제한의 규정이 있어서 먼저 범위를 가겠지만은 정리를 할 때 먼저 이렇게 여백증을 활용해서 자, 정리 틀에 있어서 별장하고 자, 고급 오락장, 별장과 고급 오락장 규정의 공통 규정에 별장 고급 오락장의 부속 토지,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바닥 면적의 자, 10배 해당한 땅을 부속 토지로 본다고는 공통 규정이 있더라. 그래서 별장용 땅의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고급 오락장용 부속 토지의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 바닥 면적의 10배 해당 땅을 부속 토지로 보는데 정리할 때 자, 여러분이 자, 공시법 정리하니까 그 땅의 경계가 분명하죠. 뭐 경계가 X라는 거죠. X를 크게 한번 해보세요. X 표시를 크게 하면 경계가 명백하지 않으니까 이럴 경우 양손을 크게 하면 손가락 몇 개죠? 10개죠. 이렇게 연상해서 10배를 잡아달라. 그래야 향후에 양도소득세 등을 하면서
구분할 내용이 나오니까 부속 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아니한 때는 바닥 면적의 10배, 손가락 10배 이걸 정리해 주시고 이제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을 취득할 경우에 중과세율이 적용이 되는데 고급 주택,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중과 대상서 제외된 경우 있더라. 그 경우는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30일입니다. 30일 내에 자 고급 오락장으로 사용하지 아니한다거나 고급 주택, 주거용이죠.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한 때에는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급 오락장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 고급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0일 내에 고급 오락장으로 또는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또 사용하려고 용도 변경 공사를 착공한 때는 중과 대상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그런데 30일을 정리하면서 이 오락장과 고급 주택을 취득을 상속이한 취득일 경우에는 자, 요 30일이 6월로 바뀝니다. 6개월. 자, 그래서 상소로 취득할 경우에 대해서는 상속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월 내 다른 용도로 사용해서 또는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 자, 경우는 중과 적용이 않는데 이 6개월의 의미에서 개실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거든요. 바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정리하게 되는 뭔 규정이 나오냐면은 자, 신고 납부 규정이 나오거든요. 자, 이럴 때 상속인 경우는 한번 또 들을 겁니다. 그런데 자, 고급 오락장, 고급 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규정에서는 이 30일이니까 아마 혼돈해서는 안 될 겁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공통점을 확인해 봤으니까 이제 별장부터 한번 다시 확인해 보죠. 별장. 그럼 별장 하면은 주거용 건축물이죠.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휴양이나 피서 유락동으로 사용한 건축물과 땅을 별장이라고 하겠다. 누구나 다 합니다. 별장. 그래서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다. 주거용 건축물로서 늘 항상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도의 건축물 땅을 별장이라 하겠다. 그래서 이 별장에서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이 있게 되는 겁니다. 시골집. 자, 그러면 지방자치법에 따른 자, 농어촌 주택에 있어서는 상시들 즉 주거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도선다 할지라도 중과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런 농어촌 주택 제외되는 농어촌 주택의 범위가 있게 된다. 범위 충족이 돼야 되는데 그 범위가 저 말로 합니다. 여러분이 뭐 기억이 좋은데 자, 농어촌 주택의 건축물의 연면적이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대지 면적이 660제곱미터 이내일 것. 그런 요건에 두 번째, 건물의 가액이 6,500만 원 이내일 것. 그리고 이 농어촌이 저 시골 구석지인데 자, 그래서 도시적 있으면 안 되고 그다음에 국토법상 도시지역, 그다음에 자, 일면 지정지역, 투기지역 등이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에 저 시골 구석지 있어야겠죠? 이게 농어촌의 범위에 해당되는데 열심히 암기합니다. 150제곱미터 이내이고 600제곱미터 이내일 거. 그다음에 건물의 연면적이 자, 여기 자, 650에서 연면적을 따졌을 때 건물의 가액도
6,500만 원 이내일 거, 그다음에 저 시골 구속지 있을 거 이런 걸 기억해도 좋지만 흘러가면서 봐도 괜찮겠죠. 그런데 꼭 기억할 것은 이 별장을 판단하면서 주거와 주거 유형대로 사용된 오피스텔이 있겠다. 오피스텔에 대한 별장 판단에 대해서는 사업자 등록증 등에 의하여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에 확인 의무. 사용됨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고 확인되는데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별장으로 보고 확인될 때는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별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자, 그럴 때 그 의미를 하시면 돼요. 자, 사업장이잖아요. 그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자, 예를 들어서 확인된 사업장으로 확인되지 아니한 때는 사업장이 아니기 때문에 주거용이다 그 말이에요. 주거용으로 보기 때문에 별장에 해당이 되는 거고 사업장으로 사용됨이 확인될 때 확인되는 사업장의 의미가 되기 때문에 별장으로 보지 않는 거면서 사업자 등록증에 하여 사업장으로 확인 유무에 따라서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기억적 의미 그리고 자 집을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도 중과 대상이 된다. 자 그리고 이제 골프장의 중과 범위는 모든 골프장이 아니라 해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에 되는 건축물 당연히 있죠. 건축물 자 그에 따른 땅 근데 그 토지상의 임목도 중과 대상이 된다.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 부동산 중 구분 등록 대상 건축물과 토지상의 임목이 중과 대상이 되는데 좀 심한 의미겠지만 골프장에 대해서는 없던 걸 만드는 원시 취득과 있던 걸 이어가는 매매 등의 승계 취득이 있을 텐데 해원제 골프장의 중간은 원시 취득의 중가지 승계 취득은 중가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해원제 골프장의 중가는 자 원시 취득 안에서 중가가 된다는 것. 승계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중가를 안 한다는 겁니다. 과세 안 한다는 게 아니라. 다음에 고급 오락장 하면 저는 강원도 정선에 있는 카지노. 자, 이런 건축물 땅을 고급 오락장으로서 정리하면 되겠다. 물론 자, 일종 유흥영업 장소인 룸사롱 등 고급 요정, 자, 라이트클럽 카바레 등도 다 고급 오락장의 범위인데 이런 걸 또 열심히 교제했다고 또 안 간 사람이 있어요. 한번 가고 싶어서 그런 말이죠? 그럼 안 되겠죠? 그랬을 때 이런 카지노장이 강원도 정선에 있는 우리가 자, 고급 오락장을 생각하면 되겠다. 다음에 고급 선박 하면은 자,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이 키다.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지방세법상 시가 표준액이 1억 초과하는 선박이 고급 선박의 범위가 된다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 우리가 휴양열 레포트 등 사용하는 요트 등 있죠? 보트 등 이런 걸 생각하는데 선박은 모든 배가 대상이니까 그래서 비업무용 자가용 선박으로서 시가액 1억 초과하는 선박이 사치성 재산의 고급 선박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제 고급 주택. 고급 주택은 당연히 주거용 건축물로서 법령으로 정한 건축물 땅이 중과 대상이 되는데 이때 고급 주택의 범위는 5틀의 의미가 있더라. 5틀.
복잡성이 느껴지는데 핵심을 유지하면 돼요. 그랬을 때, 자, 단독주택에 적용이 되고 시설 기준이 있고 공동주택이 있겠다. 공동주택 있는데, 그러면 단독주택에 있어서는 건물의 연면적과 땅이 구분되어 있으니까 단독 건물의 연면적이 자 331 제곱미터 초과 것으로서 건물의 가액이 9천만 원 초과한 거고, 자, 지방세법상 주택의 시가 표준액이 6억 초과. 6억 초과는 건축물 땅을 고급 주택의 범위라 하겠다. 331 9천만 원 기억하면 좋은데 9천만 원. 자, 플러스 꼭 6억 초과를 기억하면 되겠다. 근데 단독주택의 한국 연면적이 대지 면적이 662 제곱미터 초과 플러스 땡땡 플러스 땡땡 9천만 원과 자 6억 초과가 들어가야겠죠. 그런데 이제는 시설 기준은 잘난 척 EV가 있고 잘난 척 ES가 있고 P가 있더라 그 말. 잘난 척했죠. 그 말은 엘리베이터 EV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 엑스컬레이터 풀장 P는 풀장입니다. 풀장에 설치된 주택이 고택의 범위가 되는데 이 시설 기준은 단독주택에 적용되는 것이지 공동주택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파트에 엘리베이터 거의 많이 있잖아요. 그럼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고급주택의 범위가 되는데 중과 때 되면 그렇잖아요. 그래서 시설계는 공동주택은 제외가 되는데 뭐가 중요하냐?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에 있어서는 6억 초과라는 규정이充足이 돼야지 사치성 재산인데, 자, 엑스컬레이터는 엘리베이터는 6억 초과 규정이 적용돼서는 안 된다. 그 말은 엘리베이터, 자, 엑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가액에 관계없이 고택의 범위가 되는 겁니다. 공동이 제외된. 그런데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주택은 주택의 시가편이 6억 초과는 주택이야지 사치성 재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건에 있어서 6억이 엘리베이터는 들어가지만 엑스컬레이터 풀장에는 6억이 들어가지 않으니까 특히 엘리베이터하고 엑스컬레이터를 좀 구분해서 정리해달라. 다음에 공동주택은 자 단층과 복층이 있으니까 단층은 연면적, 예? 자, 공연 뺀 전용 면적이 245 제곱미터 초과, 그래서 6억 초과. 그 다음에 자, 한 개층 우리가 만약에 복층의 경우에 대해서는 274 제곱미터 플러스 6억 초과. 저는 사치성 전에 고급택의 범위를 정리해 봤는데 제가 시설에 주의됐죠. 그리고 자, 이런 엑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우리가 6억이 안 들어간 다 6억 들어가죠. 그래서 6억을 기억을 하기 위해서 판단을 할 때, 잠깐 보세요. 고급주택이잖아요. 그럼 고급주택의 범위를 판정할 때, 자, 6억이 나오죠. 6억. 초과죠? 이때 6억 초과니까 고급하고 6억을 붙여보자. 그럼 고급 6이 되잖아요. 고급 6, 즉, 육질이 좋은 고기, 고급 6이다. 그 말. 이유는 소득세법상 우리가 고가주택의 범위를 판단할 때 구분해야 되니까 지방세법상 사치성세는 고급주택의 범위를 판정할 때는 육질이 좋은 고기가 나온다. 고급 6. 이렇게 범위를 구분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사치성 재산에 따른 우리가 중간함을 확인해 봤는데 125페이지 확인 19번 봐보세요. 취득세 중과대상 별장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맞죠? 별장의 설명. 첫째,
별장의 부속 토지에 경계가 명백하지 않죠. 양손 X 표시죠. 손가락 10개, 바닥 면적의 10배. 두 번째, 오피스텔이 나와 있죠. 그럴 때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이 사업장은 확인되는 경우죠. 사업장으로 확인되기는 별장으로 보지 아니 다시 한번 봐보세요. 사업장으로 칠번 보세요. 확인될 경우에 있어서는 자 사업장으로 사용됨이 확인될 때는 사업장 의미가 되니까 별장으로 보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옳은 질문 4번, 3번은 산간, 해변 등의 휴양지 건축뿐만 아니라 도심지에 건축된 오피스텔도 별장에 해당될 수가 있죠. 다음에 네 번째, 소유자, 이외자가 주택을 임차하여 별장으로 사용할 경우는 중과 대상이 아니다. 중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소유자가 아닌 임차인이 주택을 임차해서 별장에 침가 사용할 경우도 중과 대상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변경시간은 농어촌 주택은 별장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 확인 문제 20번 봐보죠. 127페이지. 취득세 중과 대상의 고급 주택의 규정인데 틀린 걸 한번 찾자. 1번 한국음의 연면적이 3, 3일 9천만 원 6억이 나와 있죠. 두 번째 대지 면적 66이 9천만 원 6억. 3번에 엑스컬레이터가 설치된 주택. 엑스컬레이터 6억 안 들어가죠. 다음에 자 67년에 풀장이 설치된 주택. 다음에 다섯 번째 공동주택으로서 200제곱미터 초과 자 아파트로 이사 가야 됩니다. 245 이사 와야겠죠? 245 제곱미터 초과 자 그리고 6억 초과가 돼야겠다. 이래서 사치성에 대해서는 적용을 한번 규정 한번 정리해 봤죠. 그 다음에 세율 적용이 나오는데 128페이지에 5번만 신경 쓰면 돼요. 5번. 5번에 같은 취득 물건에 있어서 둘 이상 세율이 적용될 경우는 그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게 자, 세율 적용이 가장 키포인트니까 같은 취득 물건에 둘 이상 세율이 해당될 때는 그중에 높은 세율이 적용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취득세 우리가 세율에서 가장 힘들다고는 중과세율 규정을 한번 확인 한번 해드려 봤죠. 힘들게 공부한 만큼 보람이 있으니까 시작은 항상 중과세율의 틀을 보고 구분하는 게 유용성이 있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은 부가징수를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